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22,907명. 설 연휴가 지나면서 코로나19 일일 확진자 수가 연일 최다 기록을 경신하고 있습니다. 오미크론이 확산되며 전문가들의 예측대로 이 신규 확진자는 10,000명대를 넘어 2만 명대가 됐는데요. PCR 검사도 한계치에 부딪히다 보니 선별진료소 검사 체계도 전면 개편됐는데요. 60세 이상이거나 의사 소견서를 받은 사람, 확진자와 밀접 접촉한 것으로 통보받은 사람 등 고위험군만 PCR 검사를 받고 나머지는 신속 항원 검사를 받습니다. 여기서 양성이 나올 경우 PCR 검사를 하게 되죠. 네, 단기간에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보건소와 동네 병의원은 이 코로나19 대응 역할을 분담하게 됐습니다. 전국 400개에 가까운 호흡기 전담 클리닉에서도 코로나19 검사와 치료를 시작했고요. 지정 병원은 이제 순차적으로 늘어날 예정입니다. 가까운 병원이 어딘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 등 온라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젠 고위험군 환자만 24시간 관리 가능한 의료기관에 배정하고 상대적으로 위험도가 덜한 확진자는 재택치료로 관리를 받게 되는데요. 고위험군 진단과 치료에 집중하는 방역 체계가 효과를 보길 기대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시작합니다. 설 연휴 기간 여수에서 발생한 코로나19 확진자가 전남 지역을 통틀어 가장 많았습니다. 특히 전남은 전국에서 오미크론 검출률이 가장 높게 나타나면서 감염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사건, 사고도 잇따랐습니다. 전남 곳곳에서 크고 작은 화재만 60여 건이 넘게 발생했습니다. 광양 지역 유일 4년제 대학인 한려대학교가 끝내 폐교됐습니다. 학생들은 학업을 이어가기 위해 편입을 준비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습니다. 광주에서 완도까지 이어지는 고속도로 2단계 사업이 국가계획에 반영됐습니다. 전체 길이는 88km로 3조 3천억 원이 투입됩니다.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이틀 연속 2만 명을 돌파하면서 감염세가 거세지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오미크론 검출률이 가장 높은 전남 지역에서도 확진자가 속출하고 있는데요. 설 연휴 기간 여수 지역에서 발생한 확진자가 전남 최다를 기록하면서 방역 당국이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송하영 기자입니다. 지난 주말부터 시작된 설 연휴. 전남 지역에서는 지난 2월 1일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400명을 돌파하더니 연휴 기간 동안 모두 2천여 명의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특히 가파른 확산세를 보인 지역은 여수였습니다. 지난 5일 동안 발생한 확진자 수를 집계해봤더니 여수 366명, 목포 321명, 순천 308명으로 각각 확인됐습니다. 여수시는 지난달까지만 해도 국동 어항단지 집단 감염 여파가 있었지만 이달부터는 지역 곳곳에서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기존에 확진 판정을 받은 가족이나 지인, 직장 동료 등과 접촉해 감염된 사례가 대부분이라는 겁니다. 설 명절 전후해서 많은 시민들이 타지에 갔다 온 사람도 있고 또 타지에서 계신 분이 이곳에 방문하신 분도 계시기 때문에 당분간은 확진자가 상당히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만 60세 이상 고령층이나 고위험시설 근무자 등을 포함한 우선순위 대상자가 아닌 경우 신속항원 검사를 먼저 실시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지난달부터 오미크론 대응 단계로 돌입한 전남 지역에서는 선별진료소나 호흡기 전담 클리닉에서 신속항원 검사를 진행해 30분 내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로 동네 병의원을 적극 활용하겠다. 근데 여기에서 원스톱 시스템으로 검사도 받고 진료도 받으시고 또 관리도 받으시고 이런 시스템으로 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수시는 코로나19 확산세가 급증한 상황을 고려해 선별진료소를 확대 운영할 방침입니다. 보건소를 포함한 진남 경기장과 국동 어항단지 3곳에서 PCR 검사와 신속항원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오미크론이 우세종이 되고 난 뒤 연일 코로나19 감염 확산세가 이어지고 있는 전남. 신속한 검사 참여와 개인 방역 수칙 준수가 절실한 시점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하영입니다. 지난 설 연휴 기간 여수 지역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366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여수시는 오미크론이 우세종이 되고 난 뒤 코로나19 감염 확산세가 연일 급증하고 있다며 3차 예방접종을 서둘러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3일 0시 기준 여수 지역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은 2차 87%, 3차는 59.1%로 파악됐습니다.
설 연휴 전남에서는 순환사고와 화재가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장흥에서는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이나 축사 일부가 타버렸고 여수에서는 낚시를 하던 일행이 파도에 휩쓸려 구조되기도 했습니다. 보도에 박종호 기자입니다. 소방관이 줄을 타고 위로 올라갑니다. 난간에 있던 사람의 몸에 줄을 묶고 다시 배로 내려옵니다. 완도대교를 점검하던 작업자가 기계 고장으로 인해 고립돼 구조됐습니다. 여수에서는 낚시를 하던 두 사람이 바다에 빠져 구조됐습니다. 31일 오전 10시 50분쯤 여수시 돌산읍 인근 바다에서 뗏목을 타고 낚시하던 58세 A모 씨 등 2명이 파도에 휩쓸려 바다에 빠졌습니다. 구조 작업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같이 대원들하고 상의한 결과 아무래도 그 다리 밑에서 바다 쪽에서 아무래도 배를 이용해가지고 수직으로 등반해서 안전하게 로프로 이렇게 요 구조자 2명을 하강시키는 걸로 이렇게 의견을 모았고요. 설 연휴 전남에서만 60건이 넘는 크고 작은 화재가 잇따랐습니다. 지난달 31일 새벽 2시 10분쯤 강진군 강진읍의 한 비닐하우스에서 불이 나 주인이 화상을 입은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또 30일 오후 3시 30분쯤 해남군 계곡면의 한 마을에서는 논두렁을 태우다 부주의로 90대 여성이 부상을 입기도 했습니다. 장흥에서는 지난 1일 저녁 11시 30분쯤 안양면의 한 축사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이 나 800만 원에 가까운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전남소방은 지난달 1월 28일부터 2월 3일까지 7일간 설 연휴 특별 경계 근무에 나섰는데요. 강진군 비닐하우스 화재 등 총 54건의 화재 출동과 교통사고 및 순환사고 등 283건의 구조 활동에 나섰습니다. 그리고 1041건의 구급 출동으로 1100명을 응급조치 후 병원으로 이송했습니다. 인명피해도 잇따랐습니다. 지난달 31일 오후 4시 50분쯤 목포시의 한 상가 앞 도로에서 80대 남성이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승용차에 치여 병원에 이송됐지만 끝내 숨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지난 29일 오후 3시쯤에는 곡성군의 한 저수지에서 10대 형제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종호입니다. 이제 다음 달이면 대학마다 새로운 학기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동안 다니던 학교를 더 이상 갈 수 없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바로 강양의 유일한 4년제 대학인 한려대학교 학생들인데요. 사학 비리로 폐교 결정이 나면서 재학생들은 당장 다른 학교를 찾아야 하는 처지가 됐습니다. 김신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달 말 폐교를 앞둔 한려대학교입니다. 설립자의 교비 횡령이 드러나고 최근에는 학자금 대출과 장학금 지원도 제한되면서 경영 악화가 이어져 왔습니다. 그리고 소송 끝에 결국 파산이 결정됐습니다. 학교가 문을 닫게 되면서 가장 큰 타격을 받는 건 재학생들입니다. 학업을 이어갈 학교를 다시 찾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당황스럽죠. 갑작스럽게 이제 대학이 없어진다고 하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여기 전남 동부권이 지역사회에서 그 4년제 물리치료학과가 한려대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다른 학교로 또 다시 옮겨야 되는 상황이라 좀 많이 당황스럽죠. 재학생은 모두 378명. 재학생 중에는 편입으로 한려대에 왔는데 또다시 다른 학교로 편입해야 하는 경우도 30명이 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편입을 원하는 학생은 교육부 절차에 따라 특별 편입학 절차를 밟습니다. 폐교 학생을 받겠다는 의사를 밝힌 광주와 전남, 전북 지역 학교에 다시 지원하는 겁니다. 이후 각 대학의 심사를 거쳐 학생들이 선발됩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모든 학생이 편입학되는 건 아닙니다. 앞서 폐교된 사립대학 사례를 보면 서남대는 재학생의 80%가 편입학했고 가장 최근 폐교된 서해대는 편입학 등록률이 65.9%에 그쳤습니다. 서류 접수를 일반 편입학처럼 똑같이 했고요. 그 서류 접수된 것을 바탕으로 서류 심사하고 면접 심사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혹시 이 중에서도 떨어지거나 하는 학생도 있나요? 네, 있습니다. 왜냐하면 면접 최저 점수가 있는데 게다가 어렵게 등록을 하더라도 기존의 남은 학기만큼만 수업을 들으면 졸업을 할 수 있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이렇다 보니 자격증 취득도 늦어져 경력을 쌓기가 쉽지 않습니다. 각자 학교마다 자기들 학과만의 커리큘럼이 있는데 특정 학점을 이상을 취득을 해야 이제 졸업 여건이 생기고 국가고시를 볼 수 있거든요. 근데 다른 학교로 가면은 1년 반 정도 더 해야 될 수도 있는 거예요.
특별 편입학 지원은 2학기까지 진행되고 이후에는 일반 학생과 동일하게 알아서 전형을 치러야 합니다. 설립자의 비리 등으로 결국 문을 닫게 된 한려대학교. 그 여파로 학생들은 어느 때보다 추운 겨울을 보내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신혜입니다. 네, 개인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벌어진 상황에 참 학생들 입장에서는 많이 답답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교직원들도 순식간에 폐교 절차가 진행되면서 직장을 잃는 상황에 놓였다고 하는데 이들에 대한 관심과 지원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소식입니다. 광주와 완도에 있는 고속도로 2단계 사업이 국가계획에 반영됐습니다. 완도군은 지난달 28일 2차 고속도로 건설 계획에 광주와 완도에 있는 건설 사업이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광주 완도 고속도로는 88.61km의 거리에 4차선 도로를 건설하기 위해 3조 3천억 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이번에 확정된 2단계 구간은 강진 성전에서 해남 남창을 잇는 37.5km 길이의 도로가 조성됩니다. 여순 사건 민간인 희생자에 대한 세 번째 무죄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는 여순 사건 당시 대전시 산내동에서 희생된 고 김중호 씨 등 민간인 희생자 12명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민간인에 대한 체포와 감금이 무차별적으로 이루어졌으며 조사 과정에서 비인도적인 취조와 고문이 자행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습니다. 오는 8월 마무리될 예정이었던 여수 진남관 보수 정비 작업이 지연되면서 내년 말이면 관람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여수시는 오는 2023년 상반기까지 진남관 복원을 마친 뒤 덧집 해체와 주변 정비 작업을 추가로 진행해 내년 말쯤 시민들에게 문을 열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보 304호인 진남관은 건물 뒤틀림과 집안 하부 침식 등 구조적인 불안정으로 지난 2013년 전면 해체 보수가 결정됐습니다. 해남군이 지역 양식장에서 김성장이 지연되는 현상이 발생해 긴급 지원에 나섰습니다. 해남군은 송지면과 하산면 등 25개 어촌계에서 김황백화 현상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피해 여가에 대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먼저 물김 출하 조절 지원 사업비 3억 원을 투입하고 김수거를 위한 어선 임차료 2억 5,2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진행한 시료조사를 보면 식물성 플랑크톤이 대량 발생해 영양염의 농도가 낮아져 황백화 현상이 나타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오는 4월 개정된 자동차관리법이 시행되면서 정기검사를 안 한 차량은 최대 운행 정지 처분이 내려질 전망입니다. 자동차관리법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검사 지연 시 과태료 4만 원, 30일 초과 시 3일마다 2만 원씩 추가 부과됩니다. 검사기간 만료일을 1년 이상 지나면 해당 차량은 운행 정지 처분됩니다. 자가용 자동차는 신차 등록 이후 4년, 이후에는 2년에 한 번 검사가 이뤄지며 승합차, 화물차는 차종에 따라 1년 또는 6개월에 한 번씩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여수 거북선 축제가 올해 전라남도 대표 축제로 선정됐습니다. 여수시는 전라남도 대표 축제 선정축제 심의위원회에서 거북선 축제를 비롯한 한평 대한민국 국향대전, 진도 신비의 바닷길 축제 등 10개 축제가 2022년 대표 축제로 꼽혔다고 밝혔습니다. 올해로 56번째로 열리는 거북선 축제는 전통과 현대의 조화를 주제로 증강현실 메타버스를 활용한 콘텐츠와 전시 프로그램 등으로 꾸며질 예정입니다. 전라남도 교육청이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체계 구축에 나섭니다. 전남교육청은 중대재해 처벌법 시행으로 인해 변전실 감전사고나 급식 종사자 폐암 등과 같은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근로환경 조성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새롭게 안전복지과의 중대재해관리팀을 신설하는 등 전담 조직을 만들고 산업안전보건 위험성 평가와 교직원 안전교육 등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또한 40년 이상 된 건축물을 대상으로 4년마다 정밀 점검을 진행하고 공사 현장에 대한 점검과 통학 차량이나 학생 등하굣길을 대상으로 한 안전사고 예방 활동에 나섭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